이죠. 자, 110쪽 맨 밑에 거 할 차례죠. 자, 우리 그 중간에 거 유교 무료 이거 했고, 그죠? 자, 밑에 문장 갑니다. 110쪽 맨 밑에 문장.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 유도 즉, 이 소리는 천하에 도가 있은 즉 이거죠. 천하유도 즉, 그러면은 천하에 도가 있은 즉 예악정벌이, 그래서 예악가 예와 음악가 칠정자 칠벌자이니까 이거는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벌을 주고, 이러는 천해잖아요. 잘못하면은 천해고 칠벌 벌을 주고 이러니까 정벌, 이 소리는 벌칙, 벌 주는 거 이거죠. 예악 정벌이 예와 음악과 형벌이 자천자출하고, 이 소리는 예악이나 이제 징벌이나 이런 것들은 왼 위에 있는 천자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있다면은 밑에서 지가 멋대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따르라 이러고 임금을 헛수합이 만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도가 없을 때 이렇게 행해지는 거죠. 도가 있다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가 있은즉 예악정벌이 자천자출, 천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천하무도 즉이죠. 천하에 도가 없게 되면은 예악정벌이 자제후출 이러니, 그래서 제후에게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이 시절에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하는 것이 왕이었어요. 이 이름은 왕이라고 일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왕에게서 도가 있으면은 왕에게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도가 없게 되면은 이 제후는 누구냐 하면은, 이 제후는 천자라고 하는 왕이 이때는, 그래서 우리 항제 그러면서 진시항제 이러잖아요. 그럼 왜 진시항제라고 했어요? 이 진시항제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왕이라는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했었는데, 항제라는 말은 진시항제가 처음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시항제, 처음 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항제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진나라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썼기 때문에 진나라 진자에 처음 시자이죠. 옷은 칼로 자르는 것이 처음 초자네. 이거는 처음 시자는 뭐죠? 여자가 별을 보는 것이 처음이다. 처음 시자이죠. 처음시 막 나오면 헷갈려.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별을 보는 것이 처음 시자이죠. 시임금학, 흰 왕항제, 임금제자, 그래서 시항제라는 것이 처음으로 항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진시항제 그러잖아요. 우리 꼭 진시항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나라가 처음으로 항제라는 칭호를 썼다. 이거는 222년 진시항제 때 일이고, 그전에는 3대라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라고,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봉건제도 하에서는 이 왕이, 자, 이 넓은 땅을 너에게는 이곳을 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주어서, 이게 제후단 말이죠. 이 왕에게서 노구로 받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제후후라고, 그래서 제후가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 제후 밑에는 대부가 있는 겁니다. 이 대부가. 그런데 이 대부가, 자, 나라에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은 모든 법이나 예악이나 징벌, 형벌 이러는 것이 왕에서 내려와야 되죠. 이게 맞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면은 제후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춘추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주나라가 770 뭐 하여튼 770년 이런 무렵에 들어가면서 주나라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때에 유왕이라는 이 유왕이 있었는데 이 유왕이요. 왜 이러면은 주나라는 그런 망하기 시작했나 그러면은 유왕이 있는데 이 유왕이 자기 본부인보다가 포사가 너무 이쁜 거야. 비단 찢는 여자 있잖아요. 이 포사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본부인을 패했어요. 그러면 본부인의 아버지부터 원래 왕비의 아버지만 그 처갓집 세력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세력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그럼 나도 세력은 만만찮게 가지고 있잖아요. 왕후의 세력들이 친정 쪽 세력도. 그러니까 만만찮게 이 첫째 부인의 이 사람들이 오랑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때에 끌어들이는 오랑캐가 융이라고 그래요. 우리 서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북적, 남만, 동이 이렇게 오랑캐를 중국에서는 동쪽 오랑캐를 우리를 말해요. 동이라고 그러고 남쪽, 남만, 서쪽의 오랑캐는 서융, 북적은 그러는데 왜 융을 끌었나 서융을 끌어들였냐 하면은 이때에 주나라는 주나라 위치가 지역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서안입니다. 서안. 그런데 여기에 호경이라고 지금의 서안보다 약간 옆에 호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동주로 770년에 옮기면서 이쪽을 보고 서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옮긴 곳을 이쪽 옮겼는데 이걸 동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융이니까 이거 서융, 이거 서쪽 오랑캐라는 거죠. 이 오랑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애들을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또 이제 내가 억울한 거는 억울한 건데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면 또 되나요? 내 억울한 거는 좀 참고 그게 인간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융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애를 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몇 년 동안에 있으면서 안 그래도 융을 끌어들이기 전부터도 포사한테 완전히 미쳐가지고 포사 한 번 웃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얘는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요, 새처럼하니 해서 잘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처럼하니 잘 웃지도 안 하고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시녀들이 비단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비단 마름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우리 가위로 끝만 조금해서 요만큼 좀 잘라야 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서 요 정도 잘라야 되는 거 저기까지 찔러버리니까 쫙 하고 찢어지는 이 비단 소리에 얘네들은 이렇게 자르면 이거 베려버린 거잖아. 어떡하지? 하고 당황해하는 이 표정을 보고 그게 뭔 우스운 일이에요. 아이고 저런 이래야 될 일이지. 깔깔깔 웃어 죽겠다는 거야. 그거를 이 유황이 보고는 그제서야 이쁜 여자 그거를 보았다. 이제 웃는 것을 보았으니까 궁궐에 있는 비단은 다 갖고 와가지고 치즈라고 하는 거죠. 그러더니 궁궐 안에 그 다 없어지니까 나라 안에 거를 다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3일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얘는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신드렁해. 그러니까 이제는 웃지를 않아.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웃는 거를 보고 싶어서 포사가 낳는 아들을 얘 원래 왕비가 낳는 큰 아들이 있음에도 이 아들을 갖다가 태자로도 만들어주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봉화불을 여기 호경에서 잘못 봉화불을 올렸더니 그 변방을 지키던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궁궐에 저기 침략했나 하고 헐레벌떡 막 정신없이 달려올 거 아니에요. 천리길을 막 달려오느라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흙먼지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수로 그거 잘못 올린 거다 이래 버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정말로 그 힘껏 와가지고 저기 있어서 내 장군의 역할은 없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맥이 풀리잖아요. 군사들이 전부 장군이고 뭐고 맥이 풀려서 늘어져 있는 걸 보고 딱 깔깔깔 웃고 그게 웃을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웃을 때 웃어야 되고 웃지 않아야 될 일에 웃으면 그건 미친년이야. 놈이고. 가만히 보면은 저거 웃을 때 안 있는데 저렇게 요새 내가 시간 많다고 TV를 너무 많이 봤어요. 나홀론가 솔론가 거기에도 보니까 어떤 애가 저거 웃을 일 아닌데 히히히 웃으면은 자칫 웃으면은 상대편을 무시하는 거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자도 있다. 저거 지금 웃을 때 아닌데 왜 웃어?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그게 웃을 일이냐고. 아유 고생하셨다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온전한 여자 같았으면은 국모잖아요. 그죠? 그랬으면은 이렇게 아이고 노고를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고 이렇게 다독거려서 그러면은 힘이 나서 기운은 뺐지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깔깔깔 그러고 나서 이 미친놈은 심심하면은 봉화를 울리는 거예요. 얘 웃는 거 보고 싶으면 봉화를 울려. 이게 늑대 소년이 되죠? 이 내용은 이러고 있는 중에 또 이 본 왕비는 융들을 끌어들여서 얘 죽여버리라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끝나면서 이제 이 융들을 끌어들였잖아. 먼저. 그러니까 얘 융들은 신나서 쳐들어오는 것을 감당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의 중국의 서안 진시황제 무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서안 그 곁에였어요. 그 근처예요. 그러고 있던 여기에서 이 서융들의 침략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여자가 끌어들였잖아요. 그랬던 것을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이걸 지킬 재력이 재주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면은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옮겨간 이쪽을 동주라고 하고 그 이전을 주라고 하면서 어쨌든 동주로 옮기면서부터는 그냥 완전히 천자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제후국처럼 이름뿐인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는 천자를 그냥 왕이라고 했죠. 이 왕이 천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들은 이 제후들은 이 각국의 제후들은 이 왕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공이 있거나 뭐 내 친척이거나 뭐 이러니까 여기는 네가 다스려 요렇게 다 해주었던 거죠. 자, 그러는데 나라에 천하에 도가 있으면은 이 모든 형벌이나 예약은 천자에게서 나와서 천하에 공평하게 어떤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급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급이 없으니까 차이가 나지면은 안 되겠죠. 자, 이러는 이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 이거 한 데서 나와야 되는데 얘한테서 700년 이때쯤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춘추 시대가 시작되면서는 이거는 허수아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700년이 지나서 650년경에 제나라가 처음으로 천하의 패자가 되는 겁니다. 으뜸가는. 으뜸 패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나라 환공이라고 그러고 이 한공을 천하의 으뜸가는 이 사람으로 첫 번째 패자로 만드는데 간포지교라고 하는 간중과 포수가 이 사람들의 역할로 해서 제나라의 환공이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이거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에 이제 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까 형벌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후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그 제후들이 이제는 힘을 잃어줘요. 이 한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가 총애하던 신하들에게 자기가 이제 배신을 당하면서 내가 죽었는데 3개월 동안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얘네들이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신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향들을 막 진하게 피워놓고 구덩이가 막 기 댕기고 이랬다는 그런 최후를 맞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왜 그랬냐 하면은 지 밑에 있던 신하들에게 그 제후의 밑에는 대부들이 있잖아요. 이 대부들이 그랬죠. 그리고 노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노나라도 이 제후가 있는데 밑에 대부들 삼환이라 그래서 맹시, 계시, 숙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계시가 끝겠자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맹시, 계시, 숙시는요 원래 이거 주나라가 희시성이었거든요. 희시성이어서 이 사람들의 후예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한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는 그 주공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또 새끼를 낳고 요 새끼들이 또 새끼 낳고 그죠? 이렇게 번져 나가다 보니까 이때에는 우리는 지금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김씨면은 저 처음부터 김씨였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나가면서 내가 성을 이렇게 어떤 계기로 해서 바꿔지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 맹시, 계시, 숙시이지만 요거는 만맹자, 끝계자, 아제비, 숙자는 넷째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셋째. 이때부터를 말하니까 이 같은 형제였어요. 형제였는데 어느 지점에 와서 첫 번째 만맹자, 첫 번째 아들, 요거는 막내 아들 이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얘가 제일 우리가 노나라 하는 공자 시대 때가 가면은 계시가 이 사만시 중에 계시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천자출, 예악과 정벌이 천자출은 나라에 도가 있으면 천자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천하가 무도하게 되면은 도가 없게 되면은 예악 정벌이 제후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 제후에게 나온다는 이 소리가 제한공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제한공에게서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후출에게 나오게 되면은 제후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개 10세 천하가 천하의 이 도라는 것이 천자에게서 나온다고 해서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지만 공자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서 제후에게서 예약정벌이 나오게 되면은 개 10세 희불실은이라 그래서 대략 10세면은 300년이 되잖아요. 1세가 30년이니까 10세는 300년인데 자 300년을 10세를 넘기기가 10세에 이르지 않기가 요거 발할희자가 와 있죠. 이 발할희자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왜 이렇게 지금은 발할희자 그러면은 벼하자가 앞에 붙어야지 돼요. 자, 우리 얘만 있으면은요, 배포자이죠. 요거는 우리 포목전 할 때 배포자입니다. 요걸 아이들은 또 저자 시자하고 이게 왜 헷갈리는지 아이들 눈에는 이거 저자 시자잖아요. 근데 저자 시자랑 무릎 슬자하고는요 헷갈리기 쉽기는 해요. 이거는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대지의 머리에 수건건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이거 핵수가 달려요.
그런데 보기에는요, 제가 요거 꼬불탕하게 해놨으니까 그렇지,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인쇄체로 돼 있는 책의 거를 보면은요, 이거 구분이 잘 안 가요, 이거. 이 구분이 안 가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얘도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자, 배포자에 가위표가 왔어요, 위에. 요거는 벨 예자라고도 하는데, 자, 가위표가 오고 밑에 배포자가 오면은요, 찢어진 배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바란다. 그래서 희망할 때 바랄 희자가 됩니다. 바랄 희망 이럴 때. 그런데 여기에 벼 하자가 와요. 벼가 오면은 벼가 풍년이 들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요즘은요, 아무리 뭐 홍수가 졌거나 흉년이 가뭄이 극심했거나 항상 풍년이야. 이게 농수로라든지 댐이라든지가 잘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 기술이,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 뭐 엔간한 홍수나 가뭄에서도, 원래는 가뭄 들어서 뭐 이러는 거 잘 못 듣죠. 근데 가을은요, 어쩔 수가 없나 봐. 우리 갑자기 어제 막 눈 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4월 초쯤, 이렇게 3월 말 4월 초쯤 되면은 사과꽃 같은 게 피기 시작하는데, 사과꽃이 피었을 때요, 사과꽃도 그때에 냉해가 와버리잖아요. 갑자기 꽃샘 주의하고 추운 게 딱 와버리면 꽃이 얼어버려요. 근데 꽃이 얼어갖고 이제 잠깐 얼었다가 풀리면은 요 사과가요, 그 만들어줘도요, 속에서부터 사과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속이 얼었기 때문에 사과가 잘 썩어서 클 때까지 못 익고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냉해 입었다 이러는 것이 냉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사과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과는 냉해를 뭐 이렇게 뭐 흉년이건 뭐 가뭄이건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과일은 그때에 그런 일을 입어버리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벼농사 이런 것들은 뭐 홍수가 났든 어쨌든 막 이래도 막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죠. 자, 요게 벼하가 와서 벼가 풍년이 들기를 바랄 희자니까 바라지만은, 옛날엔 천수답이라 그래서 왜 그 비가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벼가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데, 그러는 것은 어떻더라? 드물더라. 그래서 드물 희자가 돼요. 우리 희소성 그러잖아요. 졌기 때문에 희소성. 그럴 때 희박하다. 이럴 때 드물 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써져 있는데, 옛날에는 글자를 한 개 만들어 놓고 이 글자 다른 글자를 희자는 희자로 써야 되겠는데, 자, 이거까지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그래서 한자의 뜻과 음이 10개도 있고 막 전주 문자라 그래서 이렇게도 쓰다가 저렇게도 쓰고 뭐 악도 됐다가 락도 되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글자를 아직 지금은 55,000자나 되지만, 그게 55,000자까지 만드는 시간이 엄청 길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한글도 세종 때 만들었던 한글이 지금까지 자리 잡는 데는 그거 최근에요. 97년도인가? 그때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갖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요게 97년 1월 17일인가? 이거 잘 외웠는데 이제 그거 안 외워지네. 뭐 이렇게 우리도 그게 한글 요거 하는데 몇백 년이 걸려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것도 누가 언제 또 바꿀지 몰라. 근데 하여튼 요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한자가 처음부터 지금 55,000자가 다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요런 글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뜻이 10개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글자는
그 뭐야 이렇게 얘를 보고 락이라고도 하면서 악이라고도 하고 요라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5만 5초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요, 이 시대니까 이거는 아직 만들기 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써놔놓고 뜻은 여기에도 10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기에도 드물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드물희, 근데 지금은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쓰면서 이거 써놓고 드물희라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희박하다, 희소, 이럴 때는 이거를 써줘야지 되죠. 근데 요거 위에다 요거를 써놓고 이 뜻으로 왔다는 거. 얘는 지금 이 뜻으로 왔다는 거.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희, 불, 실, 을, 오 이래서 자, 제후에게서 예악, 징벌이 나오게 되면은 대개 10세에 잃지 않는 것이 드물더라 해서 이건 드물 희자로 봐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잃지 아니을 않는 것이, 그러니까 10세 전에 자, 제후에게서 예악 정벌이 나오게 되면은 10세 전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는데 10세 전이요, 아니요, 제후 천자에게서 나왔더라도 또 이제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망할 것이다 이러죠. 자대부출이면 5세라는 겁니다. 그럼 150년이 되는 거죠. 대부는 계시들 같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가 지금 노나라는 보면은 계시, 맹시, 숙시라고 하는 이 대부들이 모든 정권을 갖고 있고 왕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지금 잘났다고 이렇게 해보지만 니네 지금 끝이다 이러는 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노나라의 이 계시들한테서 정권을 넘어받았는지 이때가 계평자, 계한자, 계강자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지금이 계강자가 공자의 마지막 공자의 마지막 노년에 있던 계강자가 5대째예요. 그러니까 네 대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까부지 마라. 권력 있다고 너무 까부지 마라. 이걸 경고하느라고 대놓고는 말 못하니까 이거 비유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에게서 그게 나오게 되면은 예약 징벌이 나오게 되면은 5세의 희불실은이라 여기도 발할희가 아니라 드물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희자는 다 발할희자가 아니라 드물희자로 5세의 두 번째 줄 5세의 희불실의 해서 희자 있죠. 얘도 발할희 이렇게 발한다 이렇게가 아니라 5세의 그 권력을 잃지 않는 것이 드물다 이러죠. 자, 배신이죠. 배신은 누구? 모실 배자예요. 이 배신은 누구냐 하면은 배신자 하는 그 배신이 아니라 내가 모실 배자이니까 그 대부를 모시는 신하를 배신이라고 그래요. 자, 임금의 바로 밑에 신하를 제후라고 한단 말이죠. 제후에는 또 대부가 있어요. 대부도 진의 집안 일을 도우는 가신이 있잖아요. 이 가신을 배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부에게서 나오면은 5세이고, 대부에게서 집국명이라는 것은 대부, 배신이, 이거는 양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호 같은 사람을. 자, 양호 같은 사람이 만약에 집국명이죠. 나라의 명령을 잡았다 이 소리는 권력을 잡았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3세에 90년이죠. 양호는 90년은커녕 당대에도 못 갔죠. 3세에 자, 희불실은이라 요것도 드물 희자가 돼야 됩니다. 발할희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희자는 첫째 줄에 있는 희자나 둘째 줄이나 셋째 줄에 있는 이 희자는 발할희망 할 때 쓰는 발할희자가 왔지만 얘네들 셋 다 드물 희자 앞에 묘하자가 와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배신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3세에
잃지 않는 것이 드물다 이러는 거죠. 천하유도 즉 부재대부하고 그래서 자 천하에 도가 있으면은 그 정치가 정사정 정치가 대부에게 뒤에 거 대부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천하에 도가 있는데 어찌 대부가 권력을 잡고 정치를 법을 지멋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겠어요. 이건 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천하유도즉이에요. 그리고 천하에 도가 있은즉 여러 서자입니다. 자, 여러 서자, 이 여러 서자는요, 그 서자 서자도 되는 글자예요. 여러라는 뜻도 있고, 서자, 우리 그 뭐야, 본처의 아들은 적자라고 그러고 첩의 아들은 서자라고 그래서 서자들은 조선시대 때 벼슬길에도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도 이거 여러 서자, 지금은 서자라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서자라고 하지 않고 여러 명이서 이럴 때 여러 서자이고요. 이 서인 이러면요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서인 그러면은 뭐 첩의 자식들 이런 뜻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하유도 즉 그래서 천하에 도가 있은즉 서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불은이라 나라의 의례에 대하여서 이러고 저러고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나라에 도가 있게 되면은 위에서 도를 잘 따라서 천자에서부터 제후 대부에 이르기까지 법대로 법을 잘 예약을 숭상하면서 법대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안 되니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하에 도가 없게 되면은 이것이 법이 제후에게 있게 되고 제후에게서도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에게 가고 배신에게 가고 그러다 보면은 일반 서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가 있어야 된다. 위에서부터 도를 지키고 위에서부터 도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자, 한 번 더 할까요? 공자왈 천하유도즉 천하에 도가 있은즉 예약정벌이 예와 악과 예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자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인지 내가 웃어야 할 때인지 화를 내야 될 때인지 이 때를 잘 아는 것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예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 음악이라는 것도 슬플 때 불러야 되는 노래와 장례식장에 부르는 음악과 결혼식에 하는 음악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악이죠. 노래라고 아무 데서나 그냥 초치는 노래 부르면 안 되죠. 결혼식장에 가서 축가 부르러 가서 뭐 나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한다는 노래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요 예악이 지켜져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칠정자 칠벌자 그래서 자 이 형벌이 누구 기천을 따지지 말고 누구에게나 딱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천자에게서 그러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천하무도 즉 천하에 도가 없게 된즉 예악정벌이 예악과 형벌이 자제후의 제후에게서 나오게 되면은 이거 제한공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한공이 700년 무렵부터 이게 주나라 천자의 역할이 약해지게 되니까 바로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환공에 의해서 천하가 다스려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공이
막 그러죠. 그 천자를 그냥 내가 어디에서 협곡에서 회의를 하니까 참석하라고 어디 그딴 짓을 해요. 천자를 그러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그 제네스키 어떠셨어요? 느낌이? 열 받죠? 이거 저렇게 힘 좀 있다고 저렇게 막가파 막무가내 남의 나라 대통령을 쫓아내듯이 저렇게 쫓아내 가지고 힘 있다고 저거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놈이죠. 저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당해야 할까요? 저는 저걸 보면서 저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있어요? 저 미친놈 새끼. 뭐 저딴 인간이 다 있어요? 근데 걔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거기에서는 말도 안 되니까 애가 큰 소리 치고 나가놓고는 유럽 사람들 영국으로부터 가가지고 해보니까 제대로 뭔가 안 되니까 또 얘한테 납작 엎들죠. 저게 말이 되느냐. 아니 진짜 참 역대 최고의 지금의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힘써주고 이러던 이 미국이 이제는 물론 많은 백성들 미국 백성들은 왜 남의 나라 도우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진짜 아니죠. 참 그 우크라이나가 딱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 딱하게 됐네 이랬는데 이게 우리 발등에 떨어질지도 저 새끼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거는 저기에 못 올리겠다.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편집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니 진짜 우리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팀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싸움이나 우리끼리 또 싸움을 엄청 하고 있죠. 참 이게 옛날부터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참 우리 단군이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이거 원래 이거 전부 다 우리 땅이었잖아요. 이 넓은 땅이 이만큼이 우리 땅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만큼이 우리 땅이었는데 고조선 때 그죠? 요거를 야금야금 먹히다가 조선이 가면서 이렇게 됐죠. 그것이 50년에 이 모양이 됐죠. 그러는데 여기에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을 때 이때도 그냥 서로 싸움하고 당이 연합하는 바람에 여기까지만 먹고 다 당나라한테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반동강이 통일이 아니죠. 신라 통일이라고 하는 게 반동강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간선히 김종서 등이 조선에 오면서 요만큼을 이제 넓혔잖아요. 요만큼 넓혔더니 1050년에 이 모양이 돼 놓고 요 모양이라도 잘 지키면 좋은데 우리는 조선시대도 보면은요. 훈구 세력 막 이러면서 갈등이 바뀌었죠. 그러더니 반동강이 요거에서는 또 이렇게 갈려져요. 진짜 이러니 적군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진짜 똥대.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우리끼리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야지.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기 갈라졌는 것도 또 괜찮나요? 나는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그래서 나는 아무 편도 안 든다고 그러죠. 여기 안에서도 이재명 이재명인가 개명인가 뭐지 이름 뭐죠? 이재명인가?
나는 내 딸도 이름 잘 몰라갖고 모르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반반 나누죠? 그럼 국민의힘은 여기에서도 반 윤석열, 윤석열 판 또는 한동, 훈인가? 원인가? 한동, 우는, 딴 사람 누구지? 공수처장인가? 한동, 운인가? 원인 공수처장인가? 그러죠? 하여튼, 여기에서도 보면은 한동훈하고 윤석열 개통하고 또 갈려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반 이재명, 친이, 반이 이러면서 또 갈려지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낙연인가?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싶은데 또 막 그 사람을 엄청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냥 저 사람 정도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또 그 사람을 민주당에서도 엄청 욕을 하고 있더라고. 잘못 많이 했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못됐다고 그래서 욕하는 거야? 그 전에부터도 욕하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 이전에 하여튼 그러니까 진짜 한번 보세요. 안에서도 이게 이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거는 남의 일이야. 내 아직 발등에 불 안 떨어졌어. 그러고는 여기에서 그저 내 밥그릇 차지하려고 싸움하고 있는 이거 하느라고 민생 개코야 진짜. 내 잘 먹고 살면 그만이지 이러고 있어. 자, 근데 이러다가 또 누구한테 맞아 죽을라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예약 정벌이 도가 있으면 예약 정벌이 천자에게서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제후에게 나온다. 이 제후가 공자는 비교하는 것이 이 제후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이제 제나라 한공이었고 나중에 이 한공 전국 오페라고 그래서 5명이 있는데 천하 오페 그래서 5명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또 딴 사람을 넣기도 하고 하는데 제 항공이 들어가고 우리 조나라 있잖아요. 진나라 원래 이 진나라가 한위조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이 진나라에 하고 또 이 진시 황제가 있던 이 진목공이 들어가고 요때 이 사람도 들어가고 오나라 월나라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제나라 이렇게 해서 5명 이 5나라가 이 제나라 처음으로 항공이 천하를 잡았지만 이 사람도 이제 죽으면서 여기 얼마 못 가서 힘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후가 이거 패권을 잡았는데 그러면은 10세 그랬는데 10세는커녕 그냥 1세, 2세에 가기도 힘들었어요. 자, 공자는 이렇게 10세 이랬지만, 자, 그래서 제후출이면은, 예약정벌이 제후출이면 대개 한 10세쯤 가고, 10세 안에 희불실의다 그래서 권력을 잃지 않는 것이 드물희라고 하라 그랬죠. 바랄리가 아니라. 자, 자대부출이면 5세에 희불실의이고 5세에 그 권한을 잃지 않는 것이 드물게 되고 배신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3세에 이거 많이 봐줘서 3세고 10세고 이러는 겁니다. 자, 희불실의이고 그래서 자 3세에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고 천하유도주 정부제대부하고 그래서 천하에 도가 있은즉
정치를 대부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째서 천하에 도가 있는데 대부가 정치를 하겠어요? 요거는 지금 계시, 맹시, 숙시를 꼬집는 것입니다. 천하유도 즉 서인이 부르니라. 천하에 도가 있은즉 자 백성들한테서 나라가 이러고 저러고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같이요. 시작. 공자왈 천하유도 즉 예약 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천하무도 즉 예약 정벌이 자재무출하나니 자재무출이면 개실세에 입을 실리요 자재무출이면 오세에 입을 실리요 대신이 집구면 삼세에 입을 실으리라. 천하유도 즉 정부 제도하고 천하유도 즉 서인이 의미하나니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약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가 도가 없으면 예약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오나니 명령이 제후로부터 나오면 대개 10대 안에 망하지 않음이 드물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5대 안에 나라가 망하지 잃지 않음이 드물고 대신이 국권을 잡으면 3대 안에 망하지 않음이 드무니라.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치가 대부에게 있지 않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백성들이 나라 일을 의논하지 않느니라. 자, 이게 그 시대 지금 2500년 전 시대나 2500년이 지난 지금이나 한번 보세요. 정치는 똑같아요. 진짜 이렇게 잘 좀 하면은 백성들은 그냥 편안히 자기가 맡은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그저 밥그릇 싸움에만 난리들이고. 자, 그 다음요. 공자왈 시오군자에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를 모심해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군자라는 개념이 제 생각에는 군자라는 개념이 공자 이전과 이후로 군자라는 개념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군자는 왕이나 왕족들을 군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개망난이거나 자 공부하기 싫어서 아무리 귀족이더라도 귀족들을 군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관직이나 재산 그걸로 해서 밑에 사람을 부리는 이런 사람을 군자라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공자 같은 사람은 군자 반열에 절대로 못 들죠. 그러니까 공자 때가 되면서 이렇게 그냥 이런 것을 다 융예를 갖추고 있는 인의예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그 이후부터는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자라는 개념이 공자 이후부터는 개념이 그전에는 무조건 왕족들, 귀족들이 이게 군자였다면은 이거 무조건 계차반이어도 군자가 아니라 왕족이면 군자가 아니라 진짜로 인의예지신을 갖추고 덕목을 갖추고 이러는 사람이라면은 군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실 시자예요. 자, 우리 얘는 흑토자에 마지촌이 오면은 원래 이것도 간청 시자였었어요. 원래 간청 시자였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우리 형성 문자에 의해서 얘가 시자면은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80%가 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일이 오면은 때시가 되고요. 말씀원이 오면은 글시가 되잖아요. 시시해도 되는 거죠. 글시가 되고, 근데 여기처럼 사람인이 오면은 사람이 저를 모실 시가 돼요. 저를 모실 시고, 마음심이 오면은 마음으로 저를 믿는다. 그래서 믿을 시. 얘가 시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시자가 돼요. 근데 80%단 말이죠. 그래서 대나무가 절에서 무리를 짓는 자란다. 그래서 무리 등자가 되죠. 소가 절에 가는 것은 어떤 일이야? 아주 특별한 일이야. 소가 뭐하러 절에를 가? 그래서 특별특 이렇게가 됐지만, 그러는데 요게 시자여서 이렇게 시자는 많이 있지만 사자가 오는 거는 절대 없어요. 왜? 쥐도 여기한테 빈대 붙었거든요. 원래는 얘가 시자로 왔기 때문에 시자가 되는 거는 왔지만, 자, 글자가 맨 처음에 만들어낸 게 몇 개, 맨 처음엔 한 10개쯤 됐다가 요게 자꾸 늘려갖고 100개쯤 됐고, 그래도 글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절사가 뭐라고 했어요? 자, 나는 내 글자가 절사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니한테 붙어서 나도 한 번씩 쓰게 해줘. 그래라 해서 생긴 게 이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절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말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잖아요.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고 안 쓰다 보면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옛날에는 관청시를 썼어요. 지금은 관청시를 쓸 일이 없어져 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를 들어온 돌이 백인돌 빼냈어요. 그리고 지가 절사가 되어서 이제는 절로 다 통해버리니까 사실은 이거 날마다 절에서 때를 알려주는 때시 절사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절사로 알으니까 절사로 더 해석하는 게 더 기억에 남으라고. 자, 여기 날마다 간청에서 때를 알려준다. 이래야 맞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자, 말로 간청해서 글을 읊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사람이 우리 숙일 부자 있잖아요. 사람이 간청에 가면은 몸을 구부린다. 그래서 구부릴 부자가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돼. 우리 세금, 비싼 세금 죽자고 이래갖고 세금 막 떼죠? 세금 내가지고 간청에서 지네들 월급 받는데 오히려 가서 이리 오너라 해야 되는데 우리 괜히 그거 가면 쫄잖아. 경찰서는 더 쫄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는 경찰 파출소 우리 집 앞에서 순찰 도는 것들하고 대판 한번 싸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지한테 내가 소리를 못 지를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간청에만 가면 그래서 숙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간청을 모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모시면 자존심 상하니까 사람이 저도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부감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저를 모신다. 이게 더 낫잖아. 간청을 모시는 게 말이 되냐고. 자, 마음으로 저를 믿는다. 그죠? 마음으로 간청을 믿기는 뭘 믿어? 그 간청을 믿느니 개똥을 믿지. 자, 마음으로 저를 부처님하고 마음으로 저를 믿는다. 대나무가 절에서 우리 절에 가면은 절 주변에 대나무가 있는 거 아시죠? 절이 있으면은 이 절 주변에다 대나무를 하는 게 이건 울타리 역할을 하거든. 짐승들이 오는 거. 대나무는 우후죽순이라 그러잖아요. 엄청 번식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인 울타리가 돼서 산 속에 있는 이 절을 짐승들로부터 요 스님들이 있잖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대나무가 절에서 무리를 지어 자란다. 그래서 무리들. 소가 절에 가는 것은 지가 뭐 기도하러 가? 왜 가? 스님들은 절대로 고기를 안 먹으니까. 스님 고기 먹는 거 못 봤죠? 너무 봤어. 너무나 많이 봤어.
밑에서 깔아놓고 먹으면 그건 그래도 조금 양심이 조금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막 먹어. 소가 절에 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야. 그래서 특별 특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원래는 간청시였는데 요렇게 글자가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뜻만 있고 음은 같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얘는 사자고 얘는 시자야. 이런 글자가 또 엄청 많은데 이걸 전주 문자라고 하는 거죠. 뜻만 10개쯤 있는 거는 뭐 답안이니까 그렇다 치고 음은 같아야 되는데 음과 뜻이 완전히 다른 거. 이걸 전주 문자라고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글자가 맨 처음에 요거밖에 없으니까 빈대 붙어서 나도 해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즐길락, 소리, 악, 좋아할 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때는 이렇게도 썼는데 어떤 책에는 보면 고전들이 이런 문제가 많죠. 요즘 새로 만드는 책은 정리된 걸로 딱 하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데. 자, 그래서 자, 모실 시자입니다. 사람이 저를 모신다, 간청을 모신다 이렇게 생각은 내가 저를 모신다 할지라도 원래 여기 간청 요건 아시고 그죠? 자, 사람이 저를 모실 시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군자라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을만 인의 예지 신과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개차반일지라도 군자를 어쨌든 내게 먹을 것을 대해주는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 군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자왈 군자를 모실면은 유삼건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자는 보세요. 요거는 갈행 속에 물수가 삼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만 있으면은요 퍼질 연자가 돼요. 길거리에 가는데 물이 쫙 있으니까 물은 퍼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질 연자인데 마음심이 오니까 허물건자가 되는데 우리 글자 속에 이 마음심이 이렇게 변하거나 이렇게 변하거나 자, 마음심이 들어가는 글자는 자, 그 속에 사람의 감정이 희노애락 들어있자 그랬죠. 그래서 이게 퍼질 연자였는데 마음심이 오니까 마음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흩어지지 않도록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퍼져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 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심이 와서 허물건이 되었어요. 허물건. 자, 공자를 모시는 데는 세 가지 허물이 있다 이거죠. 언미, 급이, 이언하고 그래서 말이 미치지 않을 미자이죠. 말이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 나오는 거. 아직 내가 말할 차례가 아니야. 그런데 그 군자를 모시는데 군자가 말을 잘 끝까지 들어봐야지 우리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는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안 하고 한마디 들어도 지레짐작해 갖고 풀쑥풀쑥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말씀은 말이 미칠 것 먼저요. 말이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을 하는 거. 아직 내가 말할 때가 아닌데 위지죠. 이를 위일러서 성급할 조자입니다. 성급할 조자도 보세요. 자, 물건 품자에 나무목이 오면 여기만 입구색이 오면은 물건 품자이죠. 이 물건 품자에 나무목이 오면은 울소자예요. 그럼 얘가 울소자니까 얘가 들어가면은 얘는 소자가 되어야 될 텐데 소자가 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조자가 되어서 우리 손수가 오면은요. 잡을 조자, 체조 이럴 때 잡을 조자가 되는 우리 철봉을 잡고 뭐 체조한다 할 때 잡을 조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우리 건조하다 이럴 때 요번에 엄청 건조했다고 그래서 산불 조심하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 여기 앞에 불하가 오면은요.
말을 조자가 되는 겁니다. 말을 조자. 건조하다 이럴 때 불이 왔죠? 불이 오면은 뭐 물기를 없애버리니까 말을 조자. 손으로는 잡을 조자가 되죠. 이렇게 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족이 오니까 성급할조가 되었어요. 발족이 오니까 성급할조. 자, 그러니까 내가 아직 말할 때가 아닌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성급하다. 끝까지 조금만 더, 뭐, 한 30초만이라도 더 들으면 될 걸. 그거 안 듣고 내가 먼저 말했는데 의도와 빗나간단 말이야.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듣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이러는 거 있죠. 자, 언급지이 불언을, 그래서 그런데 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반드시 해야 될 때야. 트럼프가 저지랄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미국 지네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감히 트럼프한테 누가 그 미친놈 같이 널뛰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닐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도 자, 대통령님 이거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겠죠. 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말을 해야 할 때야. 이때는 이 옆에서 이러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해야 될 때 불언, 말을 하지 않는 거, 위지은, 숨길 은자입니다. 숨길 은자. 이거는 숨기는 거다. 그래서 그냥 뭘 숨기느냐 하면은 나서지 못하는 비겁함도 숨어 있습니다. 이 글자 속에는.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하는 거. 내 목숨, 내 밥줄 떨어질까 봐. 자, 이것을 그래서 말을 할 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숨긴다 그러고, 미견 안색 이언을 위지곤이라 하는데, 자, 우리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말을 하다 보면은 실언, 지금 요거 뱉으면 안 되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 상처된 말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안색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안색을 보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안일미자는 앞에 있습니다. 안색을 보지, 얼굴빛을 보지, 볼견, 앞에 안일미. 얼굴빛을 보지 않고 말하는 거. 빛색이죠? 안색. 얼굴빛을 보지 않고. 이 말을 하였더니 얼굴 색깔이 변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이 내용이 싫다는 거야.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흥에 취해가지고, 아니면 지 잘났다고 막 떠들어대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위지고 장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장님이 아니라면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말을 실언을 했구나 알고 빨리 말을 돌려서 미안하다고 하고 돌려야지 되는데, 이거를 못하니 안색이 변한 줄도 모르니까 이거는 뭐라는 거야? 장님이라는 거죠. 자, 붓고자에 눈목이 와서 장님고자가 된 겁니다. 자, 밑에 눈목이 없으면 붓고자이죠. 10개의 콩을 지탱하는 붓고자예요. 얘만 있으면 북을 울려라. 붓고자이죠. 그러는데 눈목이 와서 장님고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공자왈. 시오 군자에 군자를 모실 때에는 유삼건하니 3가지 허물이 있다는 거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되는 허물이 있다. 이 소리는, 자, 요런 것이 있으니까, 요런 잘못을 자칫하고다가는 내가 범할 수 있으니까, 자, 요런 것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이러는 거죠. 미급디이언. 그래서 내가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말이 미쳐서는 안 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내가 지레짐작하여서 이 말 저 말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 말이 미치지 않아야 할 때에 말을 하는 거. 위지죠. 이것을 이를 일러서 성급하다고 하는 거고, 언급지이 불언을 그래서 말이 미쳐야 할 때, 임금님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에 내 왜 그런 말을 했다가 죽을까봐 밥통 떨어질까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서 은이라고 한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옳은 것을 숨기고 내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밥통 떨어지면 내 처자식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내가 말 못하겠어 이러는 거죠. 그까지 그 밥통이 뭔 대수라고. 자, 미견 안색 이언을 그래서 그러는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색이 싹 나빠지는 거를 보는데, 그러면은 안색이 군자가 안색이 나빠졌을 때는 한 발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한데 무심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거. 자, 요것을 위지고라 한다. 안색 변하는 것도 안 보이는지 이것을 일러 위지고 그래서 장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는데 이것도 또 참 어려운 게 보세요. 말할 때 해야 되고 말할 때 하지 않는 것은 또 장님 그 숨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숨기는 거라고 그러고 또 말을 하면 안색 보고 내가 임금님 그거 아닙니다 하면 임금 얼굴색 변해. 그러는데도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너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 내놓고 말을 간하게 되면은 그건 또 장님이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같이요. 시작. 자와